기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빠라는 특권과 귀한 축복을 주시고 특별히 미동인의 가정에 제사장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빠 캠프를 통하여서 주께서 주신 놀랍고 귀한 축복의 선물인 자녀를 더욱더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이를 통하여서 천대 이르는 믿음의 명목가문을 세워나가는 복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직 좀 어색함이 덜 풀리신 것 같아서요. 저도 10여 년 전에 있을 때 참 어색하더라고요. 다 자동차 잘 깎을 것만 같고. 저기 죄송하지만요. 두 분씩 손을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양손까지 잡지 마시고 잡아주시면. 네, 잡으셨죠? 어머님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음 합하기 이제 순서를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두 가지 단어를 던지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단어를 동시에 이야기하면 알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대답이 나오면 그때는 그러니까 상대 아버님의 손을 이렇게 어루만져주시고 틀리면 그냥 얼굴 보면서 이렇게 탄식하면 하시는 거예요. 자, 해보시죠. 자, 짜장면, 짬뽕. 또 나가겠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메시, 호날두. 이훈재, 조현우. 긴 생머리, 쇼커트. 나오십니다. 자, 설현, 이미자, 하춘아. 이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우십시오. 계속. 제 시간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머리 쓰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 세 글자로 답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힘이 세다를 세 글자로. 아빠는 힘이 세다. 아임쌤? 아임쌤. 아빠의 세 글자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그러면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면 힘이 증가된다. 이거 네 글자로. 아빠 기쁨. 센스는 있으신데 정답은 아니십니다. 제가 올라오다 금방 생각난 거라. 예? 부자 증세. 오. 부자 증세. 예. 예. 저 상품이 있다는 줄 몰랐어요. 예, 부자 증세 한번 드리고요. 예. 저기 제 시간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제 담임 스님들, 그러니까 이렇게 아빠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주시는 스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사진이 뜰 겁니다. 사진이 뜨면 자기 사진이 뜨게 되면 선생님 나오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선생님 자 띄워주십시오. 네. 나와주십시오. 네,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똑같네요, 똑같죠, 그죠? 심플히 똑같다 싶으면 박수로 한번 쳐주시고. 다음, 이런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앞으로 여기 계셔주시면. 아니요, 옆에 계시네. 시험방에서 또 나가겠습니다. 다음. 더 나와주시죠. 이정훈 선생님입니다. 다음. 다음이요. 그다음 네 우리 수교육 끝이죠? 네 어떻게 인사하나요? 네. 네 그냥 인사. 차렷. 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팀장을 맡고 있는 엄유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빠 캠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혹시 제가 332에 14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빠 캠프를 1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팀장한 지 6년 됐으니까 아마 저를 계속 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빠 캠프를 이번에 혹시 처음으로 참석하시는 분 계시죠?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오, 네.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두 번, 세 번, 또 네 번째 계실 텐데요. 처음으로 이제 참석하시기 때문에 기대감도 있고 두렵고 떨릴 텐데 우리 앉아 계신 아버님들 서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서로 격려해 주시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둘째가 아빠 캠프 두 번째 참석하신다는 분 혹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참석하시는 분. 꽤 많이 있으시네요. 이 중에 제가 한 분은 큰애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둘째가 이번에 4학년이라서 몇 년 만에 아빠 캠프를 오시는데 훌륭한 아버님 계신데 아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첫째가 저희 아들이랑 같은데 그 해만 최초로 잠을 못 잤어요. 그때가 감이 신종플루 있는 해여서 저희가 항상 1박 2일 있는데 그 해만 밤에 집에 돌아갔어요. 아버님이 이번에 처음으로 1박 2일 하신다고 기대하신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 하시는 분들 조금은 두 번째라서 좀 덜 떨리고 하지만 또 두 번째에서 마지막이시기도 하시죠. 네. 두 번째 아버님들에게 또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거치시고 세 번째 오신 분 혹시 네, 한번 기분이 어떠신지 어떤 마음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항상 새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 하시는 분들 사실은 자동차도 세 번째 깎으시고 또 다른 기대감 있으실 텐데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혹시 네 번째 있으십니까? 네. 네. 올해는 네 번째는 없으시겠죠? 작년에는 네 번째 있으셨는데 왜냐면 넷째가 있잖아요, 막내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 번째까지 하시는 분들은 생각해보면 사실은 했던 거 또 할 수 있는데 방금 아버님처럼 또 새롭게 또 시작하시는 마음을 기대하시면 정말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빠 캠프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희 아빠 학교가 개교한 게 1994년이에요. 네, 선생님 PPT 넘겨주시면 94년도에 제 1회 아빠 캠프를 할 때 그때 이름은 부자 캠프였어요. 아들 자기가 그때 주제가 아빠 사랑해요라는 주제로 부자 캠프로 시작했고요. 네, 그 다음 넘겨보시면 그때는 5학년이 캠프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캠프하는 시기가 5학년 때에 아빠랑 아이가 함께하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서 부자 캠프를 5학년 때 했고 그때 보시면 저희가 그때 야외에서 이렇게 야외 캠프파이어도 하기도 하고 또 촛불 캔들파이어도 하고 밤에 산행도 가기도 하고 아빠들이 그 분장하고 여장하고 퍼레이드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사진 보면
네, 마이크가. 네. 그 다음 보시면 저희가 부자 캠프에서 이제 이름이 아빠 캠프로 변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가장 기억나는 캠프는 2002년 때 저희 그때 월드컵 8강전이 그때 캠프 기간 중 밤에 있었어요. 그래서 체육관에서 다 같이 그냥 캠프 프로그램에 축구 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저렇게 그 축구를 응원하면서 아빠 캠프의 열기를 뜨겁게 했던 2002년도 저 캠프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2007년부터 저희가 저 해만 2번의 아빠 캠프 했었어요. 그동안 5학년이 계속 아빠 캠프를 하다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계속 성숙하면서 이제 성장기 또 이제 그래서 아빠랑 함께 잠을 보내기가 5학년보다는 4학년 시기가 더 좋다고 판단하에 저희가 저 해 때부터는 4학년 2학기 아빠 캠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학년 1학기 때는 캠프를 할 때 항상 6월에 했었거든요. 6월에 했을 때 단점이 혹시 무엇일 것 같으세요? 장마. 네. 항상 기도 제목이 장마였습니다. 제가 저희 이렇게 그 기도 제목이 항상 선생님들이 밤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고 자다가 일어나서 아버님들이 텐트 옆에 물 막 파시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근데 4학년 2학기에 가면서는 항상 매월 9월 첫째 주 토요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날씨가 조금은 덥긴 하지만 그래도 텐트에서 자기 가장 좋은 시기여서 4학년 2학기 9월 첫 번째 토요일이 이제 매년 아빠 캠프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제가 이제 그 기억하는 아빠 캠프 주제를 이제 저희가 3, 4인이 오면서 제가 줬던 주제가 2008년에는 저희가 항상 주제를 정할 때마다 선생님들하고 회의하면 정하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 예전 아빠 보세요. 2008년은 아빠하고 나하고 였습니다. 2009년은 꽃보다 아빠. 2010년은 아빠와 같이, 아빠의 같이, 함께하는 같이. 2011년에는 존경받는 아빠, 사랑받는 아이. 2012년도에는 아빠와 함께 라면. 너무 좋겠다. 2013년도에는 용감한 아빠들 주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 아빠 위대. 네, 이렇게 했고 2015년도에는 아빠랑 삼시세끼. 아까 올라오실 때 보는 자동차 사진을 보면 삼시세끼 했다는 이렇게 사진이 많이 있을 텐데요. 자동차 모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아빠랑 판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아빠랑 나는 판듀라는 건데 저희가 아빠랑 함께 같이 둘이서 공연하는 것도 시작했던데 저 해가 시작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아빠 발굴단. 아이들이 영재 발굴단 주제를 만나시켜서 아빠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막 이렇게 발견되는 시기였고요. 올해의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아빠 냉장고를 부탁해입니다. 네, 저희가 제가 오늘 쭉 한번 이제 준비하면서 헤아려 보니까 2015년도에 1회였잖아요. 지금 2018년이니까 몇 번째 아빠 캠프인지 혹시 해보니까 제가 24번째, 24회 아빠 캠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교 이후로 계속했으니까 2024회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했던 게 14년 동안 제가 아빠 캠프를 여기서 참석을 했는데 아빠 캠프를 매년 하면서 3번째 하시는 분도 있는데 주제는 매년 변했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자동차. 네. 저도 딱 자동차가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자동차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아빠랑 함께하는 가치? 아빠랑 함께하는 그 시간, 아빠랑 함께하는 소중함의 그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사실 어머님들이 지금까지 이번 준비하시면서 아이들이 붕어빵 준비하시면서 저 올라와서 사진 보시면 너무 닮았잖아요. 와, 이 아이 아빠가 이보니 사실은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 보는데 아빠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전시장을 보면 오, 이 아빠 이렇게 막 하면서 정말 닮았구나. 아이도 아마 아빠랑 나랑 어릴 때 이 모습 하면서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가 아빠를 위해서 그 이벤트 해주신 것, 깜짝 파티 해주신 것도 아빠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간이 됐을 거고, 또 남은 사실은 시간들은 이제 여름 방학 동안 아빠랑 단둘이 데이트, 아빠랑 같이 아마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뭔가 만들면서 데이트를 하게 될 건데, 아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할 것 같고요. 또 마지막 아버님들이 말씀하신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만들기를 아버님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빠가 만들어주는 자동차, 이게 빠르게 가든 늦게 가든 예쁘든 예쁘지 않든
그냥 우리 아빠가 만들어준 거야. 그거 하나만으로 아이들한테는 진짜 소중한 평생에 가지고 있는 보물일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보물을 돌려주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아까 보여드린 건데 밑에 제가 전시해 놓은 건데 밑에 8개의 자동차가 있어요. 이 자동차는 저희 아들이 4학년 때 그 해에 만든 자동차인데 그때 저희가 이 해 때만 아버님들한테 1등 하신 분들한테 학교에서 잠시 저희 전시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못 돌려드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참 감사하다 기증해 주셔서 아버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밑에 가시면 돌아가실 때 못 보신 분들은 이렇게 납작한 거는 아이들이 스피드용으로 준비한 거고요. 뒤에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고 이렇게 이런 모양들은 아버님들이 보시면 이때가 2008년도라서 북경 올림픽 때였거든요. 그 애들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하실 때 보면 이거 옷을 어떻게 깍지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아이클레이예요. 클레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해 주시겠지만 아이가 같이 아빠랑 함께한 시간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아이클레이나 모양 같은 걸 붙여도 되고 올해 주제가 삼시세끼니까 저는 아마 자동차에 음식들이 냉장고를 부탁하니까 음식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은 기대가 드는데요. 아버님들이 어렵지만 함께 하시는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가 아빠 캠프를 하는 그 가치, 아빠랑 아이랑 함께 하면서 거기가 그 예뻐진 그 가치를 정말 느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정말 기도하며 저희가 항상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은 자동차를 만드실 때 저희가 매년 이걸 받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오늘 교실에 가시면 초록색 종이를 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드는 의도를 적는 이런 건데 아버님들이 열심히 하신 아버님들은 이렇게 그 만드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으세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고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깎았고 과정을 적어서 내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내주신 것 중에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은 그 아버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아버님 한번 오셔서 아버님이 뭐 이렇게 학급에서 1등 하셨거든요. 전체 1등은 아니신데 한번 강의해 주세요 부탁드려서 작년에도 강의하시고 올해도 오셨습니다. 아버님 나오셔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들으시면서 나도 저렇게 준비해야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 나오실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쟤는 또 왜 나왔나 이런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이제 7학년 리반에 있는 김하준 어린이의 아빠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사실 제가 그 7월 6일 날이더라고요. 그날 와서 이 자리에서도 그날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도 왜 왔나 했는데 오늘도 지금 제가 왜 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이 계신 분 중에 그 바톤을 이어가실 분을 꼭 지명하고 제가 다음에는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서 온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나눌 내용이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내용인데 잘해서 온 게 아니고 그거를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경험한 그 경험 내용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시죠. 이번에 날짜가 며칠로 정해졌나요? 하는 날이요? 9월 2일이요? 네. 그럼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확히 뭐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한 달 한 20일 정도? 그쵸? 한 달, 가슴이 아프시죠? 갑자기 이런 얘기 하니까. 네, 한 달 20일. 이제 오늘 받으시고 나면 여러분들에게는 모두에게 한 달 20일이라는 시간이 이제 주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한 달 20일 안에 하는 게 아니죠. 그 중간에 한 2주 정도 안에 빨리 시작하시면 정말 다행이고요. 일주일 전에도 시작하신 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전날까지 밤을 새시는 분들 많이 뵀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함께 동기부여 하셔가지고 좀 시작도 웬만하면 좀 빨리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그 추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릴 내용은요. 기술적인 내용은 사실은 제가 잘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전설 같은 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이미 보신 분은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포인트를 좀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하나 자동차 만들기 제작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저 내용은 조금 뒤에 교실에 가면 이런 종이로 해서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근데 저게 나와 있는 저 내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포인트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순서가 1번부터 뭐 12번까지 있는데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순서를 정하고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제일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걸 처음에 할 때 이 강의 시간에 와서 그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딱 듣고, 아 그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희망의 빛을 봤어요. 희망이에요, 희망.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보시면은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작 과정에 대한 첫 번째 순서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뭐죠? 갑자기 저기 보니까 주제와 스토리를 생각하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작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스피드 위주를 하거나 혹은 디자인 위주로 하거나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실 건데, 그런 어떤 방향이 됐던 간에 주제와 스토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화면에 보면 저 자료에 있는 저 아이의, 여자아이, 우리 여학생의 아이는 바이올린을 형상화한 그 자동차였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고민을 하신 거죠. 사실 바이올린을 어떻게, 그거 깎기도 힘든데 그 모양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런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화면대로 저렇게 처음에 구상을 먼저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구상은 당연히 아빠 혼자의 아이디어로 한다면 안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아빠가 야 너 뭐 하고 싶니? 그럼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글쎄요 뭐 아빠 뭐 저는 무슨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 뭐죠? 히어로 나온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아이언맨이나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러시잖아요. 이제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스토리와 주제를 처음에 들었을 때 아이와 함께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함께 스케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겪으면 더 좋겠죠. 그 다음 과정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와 이게 뭡니까 갑자기? 예, 자동차 재원이랍니다. 재원. 예, 저 크기 나와 있죠. 길이, 폭, 높이, 더군다나 이제 무게중심 뭐 이런 것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밑에 바퀴의 높이를 지금 써 있는데 0.5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왜 이 내용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만든 자동차가 굴러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굴렸는데 갑자기 가질 않아요. 이것처럼 난감한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가지 않는 걸 당일날 확인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새벽까지 만들어 봤잖아요. 한 번도 안 굴려보고 가져온 거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전 새벽까지 하시는 운은 안 범하셨으면 좋겠고요. 저기서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는 저 바퀴의 높이입니다. 왜냐면 저 레일은 정해져 있는 규격이에요. 저 레일 위 높이가 돼야 당연히 차가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밑에 보면 뭐 종이에 그려본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한 내용을 이제 종이에도 그려보고 나무에도 그려봐서 모양을 형상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하나씩 이제 목각 작업을 나가는 거죠. 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의 그림을 보면 모형을 이렇게 해서 목업이라고 되어 있죠. 저거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요. 처음부터 나무를 다 깎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찰흙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클레이 찰흙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일단 우리가 생각한 모형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형식으로 해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클레이를 가지고 나중에 현실적으로 그 자동차 위에 덮어서 막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자동차처럼 나무가 기본 베이스 밑에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올려지는 것은 꼭 조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나무 판때기 요만큼 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하시라는 뜻은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한번 모형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모양이 될 수 있을까 확인을 거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공을 하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덩어리죠. 우리가 처음에 저렇게 네모난 직사각형의 나무를 받게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옆에 있는 뭐 선을 깎아달라고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런 작업을 하려면 이제 공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할지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시게 돼요. 집에 있는 시카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러다 보니 저런 공구가 등장합니다. 네, 이 중에는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저 공구를 사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 저거 샀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 공구를 사신 분이 있어요. 저의 뭐 굉장히 비싼 공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셨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작업을 하실 때 보시면 저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려면 섬세한 그 글라이드처럼 이렇게 깎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공구를 이용해서 저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써 있는 것처럼 해머드릴 외에도 뭐 사포도 600호, 1000호, 2000호 이런 식으로 막 써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PPT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전설 같은 아버님이 저 자료를 만들어서 이 자리에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저걸 활용을 하든 안 하든은 제 의지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저 공구를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당연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저런 과정이 쉽지 않다 보니까 공구 활용법을 잘 모르시거나 이렇게 되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보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예전에 사실은 공방이나 이런 데 가서 목공소 가서 작업을 아예 맡기신 분도 사실은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얼마나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정말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죠. 뭐 죄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가 다 알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그렇다고 해서 공방을 이용하시지 말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공방을 활용하시라고 당연히 권해드려요. 왜냐? 여러분들한테 그런 공구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데 요즘 공방이 생각보다 예전보다 진짜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셔서 도움을 충분히 요청하셔도 됩니다. 저런 공구 없이 저보다 훨씬 좋은 공구를 가지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저렇게 가공에 들어가면 이제 페인팅 작업을 하게 됩니다. 페인팅은요,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에나멜 페인트나 목공용 페인트에서 뭐 저렇게 써 있잖아요. 밑에 있는 우레탄이나 아크릴 물감은 좀 잘 안 마르거나 벗겨지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유광 페인트를 쓰더라도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나무에 생각보다 잘 칠이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저걸 하지 마시라가 아니라요. 저걸 하시면서 혹은 락카 같은 거나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색칠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어떤 물건이든 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하겠지만 이 색을 칠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그 위에 덧입히는 과정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모든 색이 혼합되어 검정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색칠을 하실 때 이렇게 조각난 이렇게 부서져 있는 조각들의 색을 미리 그 소재가 적절한지 저기 써 있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된 건데 그렇게 확인을 좀 미리 하시고 색을 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색칠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가 의도한 것처럼 딱 그 장소에 딱 그 색을 잘 못 칠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 작업을 예를 들어서 다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제 난 색만 칠하면 되니까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색칠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서 미리 시간을 공을 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문제예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드신 자동차가 완주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제 차도 완주를 못할 뻔했는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완주를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다음부터 모든 순서는 여러분들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이 차가 꼴찌해도 좋습니다. 완주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만들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퀴 축이나 이런 거 높이 이런 거 할 때 꼭 유념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무게중심을 잘 맞추다. 이건 왜 그러냐면 너무 무게중심이 뒤에 실려 있으면 차가 당연히 속도가 좀 늦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실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나무의 무게와 여러 가지 무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죠? 그 무게가 150g이죠, 아직도. 예, 150g 무게를 딱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막 깎게 되죠. 깎게 되다 보면, 이렇게 너무 더 많이 깎아서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조심하시고요. 나무를 깎고 저기에 들어있는 쇳덩이처럼 생긴 것들이 있죠. 저기 보시면 뭐 타이어 전문점에서 얻은 납과 쇠구슬로 채웠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어떤 요즘은 쇠구슬이나 이런 건 집에도 또 많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철공소 가서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걸로 빈 공간에 넣고 메꾸는 형식으로 충분히 무게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속도를 가지고 경쟁을 하시려는 분은 이 부분이 되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무는 부피가 큰 대신 무게가 적게 나가는데, 나무를 최대한 그 공간을 적게 만들고 거기에 질량이 더 높은 그런 그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속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게 있다 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초점으로 하시는 분은 그걸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나씩 모든 부품, 내가 쓸 부품들을 올려놓고 무게를 체킹했을 때 이제 150g이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규정이니까 그건 지켜주시면 되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아까 완주를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바퀴 축을 어떻게 하느냐. 바퀴 축은 지금 제가 저 못을 바퀴 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 바퀴 축은 저렇게 그냥 못이에요. 근데 저 못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작업은 이런 식으로 했죠. 얘를 사포로 이제 문지르는 과정을 갖잖아요. 저 왜 그럴까요? 우리는 평소 못을 쓸 때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못이 어떻죠? 아주 깔끔한 게 아니라 그 못에 약간의 뭔가 있는 그런 돌기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바퀴가 마찰력이 적고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저렇게 저기는 드릴에다가 갖다 대고 못을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사포로 문질러서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작업은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깔끔하게 못을 차축을 정리를 하셔야 저 차가 훨씬 잘 굴러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뭐 사포 600호에서 1000호라는 써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보시고 참고하세요. 밑에 보시면 바퀴 구멍 안쪽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요. 왜냐면 저기도 오돌도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끝나면 넘겨주세요. 차에 넘겨주세요. 예, 차에 이제 차축을 이제 모양을 이제 만들어 갈 건데요. 나중에 필요한 거지만 저기 보시면 연필심 가루를 갈아서 준비를 해놨죠. 저거는 나중에 이제 비장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언제? 그러나 모든 사용수니까 사실은 모두의 비장의 무기예요. 근데 뭐냐면 연필심 가루를 갈아서 차축에다가 바르면 그게 훨씬 더 올라가요. 그런데 가끔 저 연필심 대신에 이제 다른 거, 뭐 기름이 있죠. 기름류, 뭐 윤활유 같은 걸 쓰시기를 원하는 분이 있는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 이후로 아이와 계속 저 구석에서 울고 계실 수 있어요. 안 갈 수가 있어요. 왜? 굳어지니까. 기름이라서요. 그게 굳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잘못 칠하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왜냐면 기름은 어쨌든 정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연필심이 최고입니다. 저는 저 연필심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다음날 바르고 냈어야 되는데 그냥 내서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겨우 안주를 했습니다. 네, 그런 저처럼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저 디자인을 마무리해서 이제 액세서리를 이제 첨부할 것 같으면 어쨌든 그 무게는 150g을 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거, 바퀴를 정렬해야 됩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제 또 여기서 또 이제 뭔가 있죠, 그쵸? 뭐 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화면, 두 번째 화면, 세 번째 화면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보니까 차축을 구부렸어요. 그죠? 왜 구부렸냐? 그 이유는 저 뒤에 이제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화면에 있는 바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저래서 구부렸구나. 저렇게 차축을 구부려야 바퀴가 앞쪽은 안쪽으로 보이게, 바깥쪽은 뒤쪽으로 좀 벌어지게 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굴리게 될 그 레일에서 이탈하지 않고 적당히 간격을 유지하면서 차가 마찰력을 쫙 빼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차축을 일정 부분 구부려주는 부분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바퀴가 지면에 덜 닿게 하고, 즉 최대한 바퀴가 우리 그 타이어, 스포츠카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 워낙 성능이 좋은데 걔네들은 대신 이제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타이어가 폭이 광폭이잖아요. 엄청나게. 근데 대신 걔네들은 힘이 좋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애가 아니잖아요. 동력이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면에 땅에 많이 닿으면 닿을수록 마찰력이 커지겠죠. 다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해봤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마찰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서리 형태로 자꾸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바퀴가 닿는 면이 적어져서 그 차가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모양도 만져졌고 차축도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까지 하시다가 다 만들었다. 딱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그걸 딱 들고 갔더니 차를 굴려봤더니 차가 왼쪽 오른쪽 막 가요. 그럼 얘는 레일에 올려놓으면 속도를 못 내요. 차가 당연하겠죠. 차축이 정확하게 정렬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꼭 그 전에 저렇게 똑바로 가는지 저 실험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차축을 조정을 해주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저것이 끝나면 이제 무게를 재겠죠. 150g 맞춰놓고, 그리고 저거가 끝나면 이제 마무리가 딱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넘겨줘 보세요. 예. 저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스피드하거나 완주를 하려는 노하우. 굉장히 엑기스 노하우 같죠. 무게중심은 어떻다? 36%래요. 제가 36%의 무게를 측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정말 그분은 저걸 하고 했대요. 정말 저렇게요. 이 논문 수준이죠. 예, 그래서 공기 저항 감소 11%, 그 다음에 차축 연마시, 이게 그 끼치는 영향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축, 그 다음에 차축을 기울인 바퀴, 윤활유. 생각보다 윤활유의 포지션이 크다는 거 아실 수 있죠. 저는 7%를 포기했던 거예요, 그날. 이렇게 준비를 잘 하시면 뭘 할 수 있다? 완주가 가능하다. 완주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이제 내려질 겁니다. 완주 못 하신 분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근데 혹시 나중에 하셔서 완주를 못 하셔서 구석에서 우식이 되더라도 아이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고난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유언장 쓸 때 유언장 이렇게 쓰시면서 미안하다, 내가 그때 못 가게 해서 이런 얘기도 써주시고 그 되게 많이 울거든요. 유언장 쓸 때. 그때 이제 아이가 그거 읽다가 이렇게 빵 터져서 안 울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게 일단 포인트입니다. 무게중심, 그 다음에 공기저항은 솔직히 저건 어떤 측면이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따 제 걸 잠깐 보여드릴 건데, 저는 거의 그냥 통 직사각형 그대로 오일을 더 붙여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기저항이 무지 크니까 이게 사실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는 속도를 포기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저 공기정이 속도를 원하시는 분은 아까 우리 엄지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막 그렇게 날렵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축 연마나 박해 정렬, 그리고 연필심 가로 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 내용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전체 길이, 폭, 높이가 8cm인데 생각보다 8cm가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진 않은데 뭐 이번에 갑자기 대형 냉장고를 세우시겠다고 위로 8cm 위로 올려서 버리면 안 되겠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왜냐, 그렇게 세워버리면 이 차가 통과를 못합니다. 내일에. 왜냐면 마지막에 통과하는 결승선의 높이가 그거보다 낮아요. 그 높이예요. 8cm 그 높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는 다 갔는데 마지막에 통과를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8cm 높이도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식물 부착해서 예쁘게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나무 토막을 깎기보다 장식물 부착에 치중한 경우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라고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나무가 쓰여지는 걸 최대한 활용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클레이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좀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거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특히 이제 디자인상 받으신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 여기서도 분명히 또 나오실 거예요. 와, 저건 뭐지? 막 이렇게 생각되는 거. 근데 그런 것들 중에는 그 아이디어를 쓰시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짧은 나무 위에 각종 재료를 사용해서 하신 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일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정말로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좋은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아이가 즐거워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게는 150g이고요. 그 다음에 윤활유는 사용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약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마지막 9번에 보면 자동차에다가 반드시 지정받은 번호를, 고유 번호를 붙이게 되어 있죠. 그 방식은 아마도 지금도 똑같을 것 같은데 3자리고요. 맨 앞자리가 그 반의 고유 번호 1, 2, 3, 4, 5, 6 이거고요. 뒤에 뒷자리 2자리가 아이의 학교에서의 번호예요. 그러니까 뭐 8번이면 0108, 15번이면 115 뭐 이런 식으로 그 번호를 거기다 코표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마무리인 것 같은데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게 이제 뭐 아까도 구경하셨겠지만 각종 이제 그 나왔던 애들입니다. 아, 예쁘죠? 그죠? 되게 재밌는 내용 많아요. 보시면 저 위에부터 쭉 보시면 뭐 개 모양, 가야금 모양, 뭐 식당, 왜냐면 삼시세끼라서 그래가지고 저 때는 이제 이렇게 식탁에다가 막 상 차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 밑에 보면 맨 밑에 저거 뭔 거 같으세요? 맨 밑에 노아의 방주. 근데 거기 안에 뭐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 안에 다 닦아서 넣은 거예요. 믿겨지세요? 정말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등 하셨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저런 디자인들이 매번 한 번도 똑같은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기대합니다. 뭐 스피드가 됐던 디자인이 됐던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들었던 내용을 전해드린 거고요. 이제 제가 겪었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PPT는 제가 2015년에 아이와 함께 자동차를 만들고 나서 그 아빠 캠프를 하는 날 그날 함께 자동차와 제출했던 PPT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PPT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건 없죠. 아마 없을 겁니다. 특별히. 근데 제가 제 스스로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전날 저 PPT 자료를 다 끝나고 나서 새벽에 만들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저 아들 김하준입니다. 저 때는 키가 한 150
6, 7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한 173 정도 됐네요. 많이 컸네요.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와 함께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 그러니까 디자인을 구상을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기는 이제 공방이에요. 공방을 저희가 섭외를 했고요. 공방에 가서 아이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걸 할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아이가 기차 모양을 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노래를 흥얼흥얼하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기차가 뭐 이런 노래 하고 있었는데 아빠 우리 기차로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서 그럴까? 근데 무슨 기차? 이러는데 또 엄마가 옆에서 뭐 구원열차 뭐 이런 거 어때? 뭐 그래서 그럴까?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아이디어를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직접 저 노트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기차 모양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본인이 디자인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굳이 공부를 사거나 이렇게 하는 모험을 하지 않고 이제 목공소를 잘 공방을 구해서 거기 있는 각종 도구를 이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런 게 저희 집에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다 절단할 수 있는 것들, 팔 수 있는 드릴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 작업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와 안전 교육만 받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제 제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이는 처음에는 디자인한 이후에 처음 저걸 만질 때는 많은 걸 참여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아이가 아무래도 좀 위험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좀 상당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 도구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단순한 뭐 사포로 이렇게 부비거나 이렇게 단순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만 좀 맡기면서 함께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을 지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작업을 처음 시작한 게 아빠 캠프 2주 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아빠와의 데이트를 하는 삼시세끼 데이트를 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서 아이만 데리고 제가 놀러가서 거기서 이제 그때까지 작업한 걸 가지고 서로 뿌듯해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까 목업이라고 돼 있었죠. 그 나무에다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고 디자인을 다시 정확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열차를 형상화했고 구원열차를 하기로 했고 저 당시가 광복 70주년 기념이 되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기차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런 지도도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저렇게까지는 해놨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이 되고요. 디자인도 뭐 최종적으로 확정도 못하고 색깔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고 주변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도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 단계로 그래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결정을 합니다. 자, 쉽지 않지만 전부 다 파자. 일단 파고 붙이거나 장식하는 건 나중에 하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클레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 것보다 지금 기존에 있던 재료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거는 부피가 크고 그렇다 보니까 그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안에를 깎아내는 저렇게 동그랗게 파졌죠. 저런 도구들도 다 있어요. 가시면. 그래서 그런 공구로 다 작업을 해서 안에를 비우고 거기다 이제 다른 걸 채워넣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저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제 눈빛이 예사롭지 않죠. 엄청 진지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신중을 다해서 저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하준이하고도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드릴을 가지고 우리가 축을 다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저 작업을 이제 시켰어요. 같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드릴을 다듬는 작업도 같이 하고 저때 나무를 뭐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일을 계속 같이 하면서 돕게 됐죠. 뭐 사실 걱정 많이 했는데 안전하게 잘 하더라고요. 이렇게 몇 번 알려주고 하니까 그 기분 좋게 잘 했고 그리고 나서 무게를 딱 이제 재봤는데 150g 미만이라서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이제 그때부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색깔을 칠해야 되잖아요. 색깔을 칠하는 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그런 페인트물들이 잘 묻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 글씨 같은 거나 저런 거 쓸 때는 일반적인 그 페인트를 썼지만 그 나머지 전체 도색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좀 라카를 써서 좀 편하게 했어요.
왜냐면 그게 좀 더 수월하겠다 싶고 색이 고루 입혀질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작업이 어느 정도 거의 완성이 된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저게 이제 제 기억에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잘 기억이 이제 하도 오래돼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저 위에 지도 모양 저렇게 좀 이렇게 꾸며봤고요. 저런 식으로 만들어서 구원열차라는 면목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한 거. 왜냐면 제가 2주 전에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작업을 하러 간 날짜가 거의 8일에서 9일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가서 작업을 한 게, 그러니까 저녁에 회사 퇴근하고 가서 한 7시 반, 8시에 가가지고 밤 12시 정도까지 막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되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 동안에 하준이하고 함께 했던 시간은 절반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떤 때는 급하니까 집에 못 들리고 직접 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작업을 할 때는 계속 웬만하면 옆에서 아빠가 하는 걸 보더라도 그렇게 같이 있게 되길 많이 바랬고요. 그렇게 저렇게 맞춰서 감사하게도 되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반에서 디자인상을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반별로 디자인상 주나요? 줘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진짜 의외였어요. 와, 이런 상을 다 받다니. 되게 별개로 정말 이런 기쁨도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이제 저걸 다 끝내고 났는데 느낀 게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게 뭐냐면, 아까 엄은시 선생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앞에 미리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아빠 캠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모두 이제 많은 분들은 다른 생각을 했지만 입술로 했던 얘기는 자동차요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자동차가 맞긴 맞는데요. 왜 자동차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자동차예요. 물론 그날 와서 하루 종일 함께 하는 것도 아이와 함께 하는 건데, 아이가 생각한 걸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면서 시간을 들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자동차예요. 아까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맡겨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쩌시려고 그러냐고. 아이는 다 아는데 평생 그걸 기억할 것 같은데,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반대로 우리 아버님들이 아이랑 갖게 되는 그 시간은 이 아이들이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아들이 저한테 이 말을 해줬을 때 되게 감동했어요. 제가 저 PPT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아빠, 왜? 아빠 정말 감사해요. 그래, 뭐 너도 고생했다. 근데 아빠가 진짜 다 만들지 몰랐어요.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정말 아빠가 이걸 저랑 같이 다 끝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실지 진짜 몰랐어요. 아빠 진짜 최고예요. 근데 그 말이 제 능력을 평가하는 의미가 아니라 저랑 아이가 함께 하면서 느꼈던 그 마음이 어떤지를 너무 가슴 깊이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은 저 PPT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하는 과정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마지막 보여주시면 저렇게 이제 제가 나중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준이랑 저렇게 했던 기억이 너무 감사했고요. 지금도 하준이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그때 정말 아빠랑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아빠가 제가 얘기했던 얘기 잘 들어주시고 같이 디자인 고민하면서 아빠 혼내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또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또 아이디어 공유하고 또 좀 위험한 물건들 가르쳐주시면서 같이 만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했을 때 저도 아빠 캠프는
아이와 함께하는 그 하루 종일의 모든 프로그램보다 왜 사람들이 이 어원화 자동차를 얘기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책임감이 갑자기 더 많이 생기시고 부담이 생기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 달 20일 이상 남아 있으세요. 저는 2주 전에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그런데 당장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정하시고 아이한테 먼저 숙제를 주시고, 그 숙제는 야, 너 한번 해봐, 이게 아니고요. 아이한테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랑, 우리 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미팅 해가지고 함께 얘기 나누면서 준비를 해나가시면 그 첫 번째 스피드가 됐던 디자인이 됐던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첫 번째 그것만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이제 일이 추진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빨리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아이랑 좀 더 여유롭게 느긋하게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극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빠 캠프 하기 일주일 전에 목공소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하시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함께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 시간을 평생에 귀한 기억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릴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내일 길이가 총 몇 미터 나요? 네? 내일 길이. 레일 길이요? 저는 완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레일 길이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얼마나 되죠? 대략 저 끝에서 만약에 저 벽 있죠? 벽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요 정도 돼요. 좀 더 되나요? 요 정도? 요 정도. 예, 그러면 대략 한 10m? 10m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래서 굴러갈 때 있죠. 굴러갈 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주를 못하는 상황이 진짜 발생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축에 끼거나 혹은 무게중심이 잘 안 맞으면 가다가 멈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또 없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 얘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여기 계신 분들 눈동자 중에 제가 아는 눈동자들이 많으세요. 되게 많이 흔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는 집사님, 모르는 집사님 모든 분들이 오히려 이 어원화 자동차를 만드는 걸 계기로 해서 아이한테 추앙받는 아빠가 되시고 귀한 그 기억으로 평생에 아이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4학년 팀장 정혜경입니다. 이제 복도에 올라오다 보면 반별로 아빠랑 나는 붕어빵 열심히 해서 붙여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지난주에 반에서 스티커 가지고 누가 아빠랑 가장 많이 붕어빵인가 해가지고 아이들 스티커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반에서 이제 가장 스티커 많은 4명의 아이를 뽑아서 저희들이 오늘 붕어빵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반부터. 네, 솔반 이윤우. 네, 그 다음 또 스티커 있어요. 상여솔반 최예서. 상여솔반 문주안. 상여솔반 원혜연. 네, 아버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기 상장 있는데, 네, 제가 상장 같이 네 분 나와주시면 우리 선물. 네, 제가 첫 장만 내용 읽어드리고 그 이후의 내용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네, 상여솔반. 잠깐만 이게 이윤우 상장 벌써 갔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네.
링크가 돼서 네, 위 어린이는 2018년 아빠 캠프 붕어빵을 찾아라 활동에서 아빠와 꼭 닮은 점이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로 보여 붕어빵 상과 이 상품을 수여합니다. 2018년 7월 12일 4학년 교사 일동 드림. 네, 최희서. 네, 다음은 음반입니다. 4학년 음반 최찬영, 4학년 음반 이나엘, 4학년 음반 김주아, 4학년 음반 송승윤. 네, 아버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다음은 4학년 찬반. 4학년 찬반 이하준, 4학년 찬반 진성현, 4학년 찬반 김윤민, 4학년 찬반 임승현. 네, 아버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다음은 4학년 향반입니다. 4학년 향반 네, 박시원. 네, 4학년 향반 김형민, 4학년 향반 이아윤, 네, 4학년 향반 박규빈. 네, 아버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4학년 단반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4학년 단반 김민준, 네, 4학년 단반 강영은, 4학년 단반 임하경, 4학년 단반 박현. 네, 아버님들 나와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설명도 들으시고 지금 벌써 앉아 계신 시간이 좀 오래돼서 조금 몸이 네, 힘드시죠? 제가 빨리 진행하고 이제 교실로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작년에 디자인상 받았던 PPT예요. 그래서 자동차 4학년 솔반 디자인상부터 볼게요. 네, 3위, 그 다음에 2위, 네, 1위. 지금 디자인 솔반 디자인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4학년 음반 디자인상입니다. 네, 3위, 2위, 1위. 네. 저는 작년 작품들이고요. 4학년 찬반 디자인상입니다. 네, 3위, 2위, 1위. 눈으로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네, 4학년 향반입니다. 작년에 네, 3위, 네, 2위, 1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 단반 네, 3위, 네, 2위, 네, 1위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어하나 자동차 이 레이스 경기를 반별로 해서 거기서 또 잘한 팀을 뽑아서 학년 시상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올라가는 아버님들이랑 아이들이 너무 기쁜데 이제 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제 못 올라가게 되는 아이들이랑 아버님들이 너무 이제 여기 이렇게 조금 소침해지셔서 그건 좀 안 좋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바꿨어요. 그래서 반에서만 어하나 경주를 하고요. 그 자동차 경주를 하고 이제 저희들이 상은 많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스피드상 1, 2, 3위 반에서, 그 다음에 디자인상 1, 2, 3위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완주할 수 있도록 아버님들이 같이 아이와 고민하시면서 오늘 설명 너무 잘 해주셨는데, 그렇게 추억 만들면서 만드는 것에 의의를 두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디자인상도 받을 수 있고 스피드상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전반적인 아빠 캠프 이제 일정에 대해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요, 네, PPT 넘겨주세요. 올해는 아빠 캠프가 2018년 9월 1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있게 되고요. 장소는 중앙기독초등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인데, 운동장에 여기 밑에 운동장하고 위에 운동장에 텐트를 다 치게 됩니다. 그래서 텐트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고요. 주로 체육관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교실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캠프를 위해 미리 준비할 일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버님들이 시간을 비워두시는 거예요. 9월 1일 날 다 오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날 저희들이 이제 저녁 식사를
어머님들께서 맛있게 준비해 주시는 도시락으로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은 주차하면 다음 날까지 이동이 안 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이제 전반적인 프로그램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이제 아빠캠프 오시면, 아이하고 오시면 먼저 등록하면서 자동차 등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을 하시고 나서 자녀와 함께 텐트를 치게 됩니다. 텐트 치고 나면 이제 3가지 이제 활동을 하거든요. 자동차 경기, 공동체 게임, 놀이 코너를 로테이션 돌면서 5반이 이 활동을 하고요. 이 활동이 끝나면 이제 조별로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안 되는 것은 취사가 안 되고요. 배달 안 되고요. 컵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싸준 정성스러운 도시락으로 네, 조별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 끝나면 체육관에 모여서 같이 찬양을 하고 오하나 경기에 대한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님들은 체육관에서 유서를 쓰시고요. 우리 아이들은 교실에 가서 또 다른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유서 쓰기가 끝나면 만나서 아이와 함께 만나서 캔들파이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아빠 냉장고를 부탁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넣었는데요. 이제 그 프로그램 끝나면 교실로 와서 아빠와 야식을 한번 만들어서 먹는 간단한 야식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텐트로 가셔서 자녀와 이제 거기서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취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텐트를 치고 짧게 폐회 예배를 드리면 아빠 캠프의 모든 순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 캠프 당일날 준비물이 있는데요. 제일 1번 오하나 자동차입니다. 오늘 설명을 길게 들으셨는데 오하나 자동차를 준비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텐트는 이미 저희가 밴드로 신청을 받았는데 학교에 신청하신 분들은 별도로 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면 당일날 수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텐트를 준비해 오시고요.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녁 도시락을 준비해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텐트에서 먹을 수 있는 간식이나 뭐 음료 같은 거 준비해 오시고, 혹시 이제 쓰레기통이 그 텐트 주변에 없으니까 텐트 안에서 생긴 쓰레기는 가져가실 수 있는 작은 쓰레기 봉투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밤에 아이들이 야외 활동할 때 생각보다 텐트 줄에 걸려서 다치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랜턴을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텐트에 이렇게 줄 표시할 수 있는 야광으로 된 그런 줄을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끈 같은 거. 그 다음에 세면도구, 그 다음에 긴 팔 옷과 모기약. 저희가 이제 그 방역은 한번 해드릴 텐데요. 그래도 혹시 모기 기피제나 또 아침에 좀 9월 1일 되면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긴 옷 꼭 챙겨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 일정 안내해드리면요. 저희가 그 아빠 캠프 당일날 저녁 식사 끝나고 찬양할 때 그때 이제 아버님들과 자녀들로 구성된 여기 아빠랑 밴드가 있어요. 이 밴드는 그 찬양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문자 보내드리면 찬양의 은사가 있으시거나 또 같이 아이와 함께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성이 되어서 그날 아빠랑 밴드 팀이 같이 찬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션이 총 4가지였는데 이제 아버님들 2가지 미션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붕어빵, 아빠랑 나는 붕어빵 만들기였고, 두 번째는 깜짝 파티 다 받으셨지요? 네. 네, 두 번째 미션이었고, 이제 세 번째 미션이 자녀와 이제 둘만의 데이트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빠 캠프 오늘 이제 교실 가면 같은 조를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조별 모임을, 사전 모임을 같이 하시는 것이 이제 아빠 캠프 미션, 남은 미션 2가지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안내는 이제 교실 가서 담임쌤한테 받으시면 되고요. 우리 아버님들은 이제 의자를 정리하는 걸 좀 도와주시고 각반 교실로 2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각반 교실로 이동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명찰은 반납해 주시고 당일날도 이걸 이제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의자 정리하고 교실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에 지금 간식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아버님들 이제 교실에서 조별 모임 하실 때 혹시 저녁을 못 드시고 오셨거나 지금 목이 좀 마르신 분들은 수박이랑 과일이랑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식을 담아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의자 정리하시면 잠깐 도와주시고 교실로 이동하겠습니다.